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현은영 요원 장명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수리성명학에 이어서 대부분 이제 그 양대 산맥을 이루는 이 한글 성명학. 한글 성명학은 과연 어떤 것이고 어떻게 장명이 되는 것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글 성명학이라는 것은 이 뭐 일부에서 주장하는 이 뭐 파동 성명학, 그 다음에 파장 성명학, 음파 성명학, 소리 에너지 성명학,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성명학들을 다 통괄적으로 보면 한글 성명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한글 성명학이라는 것은 왜 또 만들어졌고 왜 탄생을 했느냐? 물론 뭐 그 만든 분들에 의해서 다른 주장들도 있겠습니다만은 한자로 사대술이라는 거, 초년, 중년, 장년, 말년, 그것도 일본 사람 뭐 만들어 놨다는 그 성명학. 그래서 그 수리에서 무슨 좋은 운이 나온다, 이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한자 주민 신고하고 주민등록증 나오고 주머니 넣고 다니고 장롱 속에 넣어놓고 그만 쓰지도 않는 그 한자에서 어떻게 처음 받은 한자 가지고 80, 90 살 때까지 좋은 운이 나오느냐? 그러면 그 좋은 이름으로 된, 그 수리로 된 이름들만 가지고 있으면 다 뭐 팔자 피고 성공하느냐?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그 문제점들을 보완을 하고, 또 평생 부르는 것은 이 한글 이름이니까 이 한글을 어떻게 조합을 하고 구성을 해서 좋은 이름을 만들 수 없나, 이것을 연구해서 만든 것이 이 한글 성명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글 성명학이 또 중요한 이유는 제가 수리 성명학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김민준 뭐 이런 이름들이 있겠죠. 이런 이름들을 보면은 기역, 미음, 지읒 하나만 딸랑 가지고 좋은 이름이다. 김희주, 기역, 미음, 지읒 가지고 어떻게 이름이 되고 소리가 되겠습니까? 여기에 모음도 있겠죠. 지금 모음도 다 무시한 상황인데 기역, 미음, 지읒 가지고 김희주로 목수금으로 좋은 이름이라고 장명하고 한다면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거나 일반인들이 봤을 때 그 논리를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사실이고 서당에 있는 개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명가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김희주도 좋은 이름이고 김민준도 좋은 이름이다, 김희주와 김민주는 똑같은 한글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자, 한글 성명학은 이런 것들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종성, 밑에 받침까지 전체를 다 상생으로 만들어서 그 소리가 다 상생으로 원을 그리면서 조화를 잘 이루었을 때 그것이 바로 올바른 성명학이고 올바른 이름이다, 이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글 성명학은 그럼 사주를 안 보느냐? 그건 아니죠. 사주를 풀어서 태어난 연도와 띠, 특히 초년 그 첫해 1월생들, 12월생들 요 사이에 입춘절을 기준으로 해서 연도가 바뀌겠죠.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잘 봐서 태어난 연도와 지지를 가지고 거기에 육신을 대입하는 것입니다. 육신이라고도 하죠. 이것을 대입해서 그 한글의 오행의 획수를 세서 음과 양을 나누고, 이 음양이 이제 상생, 상극, 상비를 이루면서 음양이 같거나 음양이 다른 것들, 이것을 육신의 그 주파수라는 것들을 조합을 하는 거죠. 뭐 고정수라고도 할 수 있고 좌우지간 숫자로 나눈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대입을 해서 음양과 이런 것들을 나누면, 육신을 나누면 비견, 겁재, 식신상관, 뭐 편관, 편인, 정인, 이런 그 육신이 바로 그 만들어지게 되고, 이것을 성명학에 대입을 해서 편재, 뭐 편관, 이런 것들이 같이 겹치지 않고 주파수를 그 뭐 68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재, 정인, 이런 그 편인, 뭐 이렇게 해서 좋은 그 숫자 조합을 해서 이름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한글을 조합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수리성명학과는 뭐 많이 다른 그런 장명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연도와 띠에다가
이런 좋은 그 육신을 대입을 해서 이제 성명을 학을 만들고 이름을 장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이것은 그러면 문제가 없냐? 그건 아니죠. 이 한글 성명학이 좋은 이유는 한글을 전체를 상생으로 하고 평생 사용하는 이 한글의 조합을 상생으로 잘 조합을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육신을 대입을 해서 그 숫자를 표출을 해서 조합을 해서 한글 이름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좋은 그런 운들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장명하는 것이 한글 성명학입니다. 그리고 이 한글 성명학도 이제 문제점은 또 발생하겠죠. 그래서 한글 성명학은 한자는 무시해도 된다. 아무 한자나 그냥 쓰고 한글이 태어난 연도와 띠에 잘 맞기만 하면 된다. 주파수가. 그 다음에 수리. 그럼 한자를 무시하니까 당연히 초년, 장년, 중년, 말년 이 수리는 되지도 않는 이야기다. 구마자키 겐조가 만들어 놓은 이 수리 성명학 80일 수리는 아무런 영향도 없고 삶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한자 성명학으로 하는 사람들과는 대립하게 되겠죠. 맞질 않겠죠. 한자로 이름 종성 다 버리고 김희주, 기역, 미음, 지은만 생각해서 목수금 장명해서 한자로 사주 보완했다고 이 한글 성명학 하는 이 한글 성명학에 대입을 하면 한글이 다 상극으로 빵점이니까 이 육신이 안 맞겠죠. 편제, 편관 이런 것들이 막 겹쳐버리니까 안 맞겠죠. 뭐 여자 이름에 상관이 막 2개씩 막 겹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안 맞는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한글 성명학, 뭐 한글의 그 소리에 의해서 이름을 만들어낸다. 태어난 연도에 따라서 한글 자음들이 조합을 했을 때 그 소리들이 좋은 운을 만들어낸다는 이 한글 성명학은 그런 문제가 없느냐? 성명학, 장명을 한다는 기본은 사주를 보완하는 것인데 이 사주를 보완하지 않고 좋은 이름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수리 성명학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또 한자를 무시하고 한글 이름만 장명을 한 이름을 가지고 한자 성명학 하는 분들한테 가니까 수리가 빵점인 거죠. 초년, 장년, 중년에 뭐 12획, 14획, 20획, 22획이 나오니까 다 죽는다. 다시 장명을 해야 한다. 서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또 한글 성명학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태어난 연도나 띠에 따라서 이 이름 장명이 조합이 안 됩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한글에서 나올 수 있는 조합할 수 있는 쓰는 이름들이 아닌 정말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이름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왜? 한글의 자음을 조합을 하다 보니까 연도들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거기다 억지로 이 육신을 대입을 해서 좋은 그 주파수를 만들어야 하다 보니까 680을 만들다 보니까 한글 이름이 이상한 이름이 쓸 수 없는 통상적으로 인정할 수도 없는 그런 조합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최근에 여기에서 문제가 된 게 또 무엇이냐? 모음을 같이 다 이 음량도 나누고 해가지고 한글 성명학을 만듭니다. 그래서 모음, 자음 성명학을 만드는데 이 모음이 개입이 된다는 얘기는 주파수가 배로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안 좋은 이름들은 그것이 늘어난 것들이 겹치는 거죠. 편관, 편제 뭐 이런 것들이 막 겹쳐버리니까 그 근본적인 한글 성명학의 근본 원리를 완전히 배제시키는 것이고 그 반대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모음을 대입을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인데 원칙적으로는 사실은 수리 성명학이든 한글 성명학이든 모음도 다 오행이 있으니까 넣어서 이름을 장명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 논리인데 그렇게 하면 오행이 많아지고 주파수라는 그 편제, 편관 이런 그 편자 들어가는 이름들이 많이 장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좋은 이름이라는 것은 아예 만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성묘학을 한글이든 수리 성묘학이든 무시하는 분들이 입장에서 보면 모음의 오행을 넣지 않고 발음은 분명히 나는데 성묘학이라고 한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음은 지금 현 상태로 수리 성묘학이든 한글 성묘학이든 배제를 한 상태로 장명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모음의 오행 구분이 너무 다릅니다. 아에이오우의 이 오행 구분이 모카토금수의 구분들이 너무 다르고 기준도 없기 때문에 이것을 넣어서 장명을 한다는 것은 한글 성묘학에서는 좋은 이름을 절대 조합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한글 성묘학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성묘학은 그런 문제점이 없느냐? 다음 시간에는 이 한글 성묘학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글 성묘학은 한문은 고려하지 않는다. 한자, 획수, 초년, 중년, 장년, 말년 이런 거 일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 다 필요 없다. 한글에 태어난 연도에 그 한글 자음이 있겠죠. 한글 자음을 좋은 숫자로 만들어서 그 육신을 대입을 해서 전체적인 조화를 맞춰서 장명을 하는 것이 한글 성묘학이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뭐 들으시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장명을 하시는 분들도 이 한글 성묘학에 그 육신을 풀어서 그 연도에 대입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있는 장명 방법도 아닙니다. 자, 한글 성묘학은 이렇게 그 한글의 그 획수의 음량들을 따져서 조합을 해서 상생이냐 상극이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태어난 연도와 띠에 맞게 조합을 하는 것이 한글 성묘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뭐 마지막으로 가장 그럼 저보고 이런 이야기 하겠죠. 그럼 한글 성묘학도 이 모양이고 수리 성묘학도 일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 다 그 모양인데 그럼 좋은 이름 없지 않느냐?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 같으면 좋은 이름은 사실은 없다. 그러면 결국은 다 좋은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그 두 가지의 성명학을 어느 정도는 다 그 조합을 해서 그나마 좋은 이름이 있다고 하니까 그 성명학적인 장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그 한글 성명학도 고려를 해서 전체 상생의 한글을 평생 불러야 하니까 잘 조합을 하시고, 한자도 뭐 필요하니까 우리나라 통념상 한자 이름이 꼭 필요하니까 한자도 기왕이면 그 숫자 정도는 다 맞춰서 초년, 중년, 장년, 말년의 수리들을 잘 조합을 하고 사주도 물론 보완할 수 있으면 잘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한글 성묘학은 또 과연 무엇인가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